오늘 수업은 지난 10주차에 이어서 챕터 10의 마지막 파트 3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좀 특수한 리에이전트이긴 하지만 매우 유용하게 이렇게 합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리에이전트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이고,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포뮬러로 쓰게 되면 알킬 그룹에, 물론 이제 아릴 그룹도 있을 수가 있죠. 아로마틱 그룹,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알킬, 아로마틱 그룹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R 그룹의 할로겐, 주로 크로로, 브로모 이 두 개를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그냥 RX로 있으면 일반적인 알킬 혹은 아릴 할라이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알킬에 혹은 아릴 그룹에 있는 카본은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할로겐이 있기 때문에 이 카본은 델타 플러스, 즉 일렉트로파일로스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에 난폴란 다이에틸리스 혹은 뭐 THF와 같은 솔벤트에서 메탈류 중에 하나인 마그네슘,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1.2 정도 돼요. 카본은 2.5니까 마그네슘이라는 메탈을 가지고 새로운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면 마그네슘이 알킬 혹은 아릴 그룹 그리고 할로겐 양쪽의 컴플렉스를 만드는, 이렇게 해서 R 마그네슘 할로겐, 이러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RX와 R 마그네슘 X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화학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RX로 있을 때의 카본, R에 있는 카본은 델타 플러스였어요. 일렉트로파일. 하지만 레스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마그네슘이 R 그룹에 직접 커넥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카본은 반대로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때 카본은 2.5 정도의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마그네슘은 1.2 정도니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약 1.3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아이오닉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때 R을 마이너스 N아이온을 띄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아이오닉 본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길만도 똑같지만 이 메탈이 오게닉 애텀의 카본이라고 봐야겠죠. 직접 이렇게 본딩을 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메탈의 낮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에 기인을 해서 R 그룹에 있는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를 띈다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즉 이때 R은 새로운 뉴클리오 파일이 되는 것이죠. 델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개요를 설명.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메칠 그룹의 아이오딘에 있는 RX에 난폴란 다이에틸리스라든지 THF와 같은 솔벤트에서 마그네슘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 메칠 아이오딘 사이에 마그네슘이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칠 그룹에 있는 카본은 반응 전에 아이오딘 메탄에서는 델타 플러스였지만 이때 카본은 델타 마이너스로 반대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 카본은 베이직하면서 혹은 뉴클레오필릭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루이스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때 카본은. 그래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 이때 R 그룹에 있는 카본 애텀은 뉴클레오필릭하다.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뉴클레오필릭한 루이스 베이스로서 다른 리에이전트와 반응을 했을 때 베이스로 작용을 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카본을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런 특성에 매우 가깝다고 해서 카바 애나이온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는 특히 그 2학기에 다양한 서브티션 반응에서 아마 소개가 될 거고요. 그 오가노 메탈 리에이전트의 두 번째 형태, 이 두 개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리튬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는 조금 길만 리에이전트는 이제 커퍼가 핵심적인 메탈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오가노 메탈릭 리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마그네슘 베이스의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리튬 메탈을 기반으로 한 걸 소개를 해주게 되면 1브로모부탄의 2 이퀴벌런트의 리튬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 부칠 리튬이라는 그러한 리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때 CH2는 브로모가 있을 때는 CH2의 카본은 델타 플러스였지만 리튬으로 치환이 되었기, 리튬은 특히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1.0 정도니까 카본의 2.5와 비교하면 1.5 정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때 CH2에 있는 카본은 델타 마이너스 성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여기 일렉트론이 여기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맵으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리튬 베이스 R 리튬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했고, 여기에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커퍼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독특한 그런 반응 양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길만 리에이전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2 이퀴벌런트의 R 리튬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커퍼 아이오딘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남폴란 솔벤트에서 이러한 컴플렉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면 R2 두 개의 R 그룹이 커퍼의 컴플렉스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카운트 캐타이온으로 리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R2 커퍼 마이너스 리튬 플러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고, 이런 물질을 우리가 R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이 오가노 커퍼 리튬 리에이전트다라고 하고,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길만 리에이전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때 R2 중에 R은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의 R 혹은 R 리튬에스의 R과 동일하게 델타 마이너스 애나이온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뉴클레오파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마그네슘 베이스, 그 다음에 일반적인 R 리튬, 그리고 커퍼를 같이 사용했을 때 만들어진 다이오가노 커퍼 리튬 베이스, 길만 리에이전트,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반응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이야기한 길만 리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R 그룹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커플링 리액션에 주로 활용을 하면 매우 유용하겠죠. 그래서 길만 리에이전트가 일단 만들어졌고, 이때 R은 메틸이네, 그렇죠? 메틸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알킬 할라이드는 카본 10개짜리 아이오딘에 있는 그런 물질과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CH3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하면서 서브티션 반응이 이 카본에서 같이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거 두 개의 몰레큘이 합쳐졌기 때문에 커플링이다 라고 별도의 또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아이오딘 마이너스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고, 그게 이제 리튬과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R 그룹이 커플링한, 즉 카본은 11개가 된 그런 카본 체인이 좀 길어진 그런 프로덕트를 높은 수율로 얻을 수가 있는, 이런 쪽에 이제 길만 리에이전트를 쓸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용도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의 사례는 커플링 리액션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커플링 리액션이라 하면
카본과 카본이 더 본드가 길어지는 프로덕트를 얻는 것이죠.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조가 조금 독특한데, 알켄 리에이전트가 있고, 트랜스로 있죠. 아이오딘, 리빙 그룹 아이오딘하고, 여기 있는 그 카본 7개짜리가 서로 하이가 반대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로 있는 알켄과 길만 리에이전트. 이때 길만 리에이전트의 R 그룹은 카본 4개짜리인 부칠 그룹이 R 그룹이네요. 그렇게 해서 커플링 리액션 하게 되면 이 부칠 그룹이 여기에 치환이 되겠죠. 아이오딘은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오고, 자, 그렇게 해서 트랜스는 유지를 하지만 카본 체인이 7개, 8개, 9개, 그리고 또 다른 4개가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3개의 그런 카본 체인을 갖고 있는 프로덕트를 얻는 커플링 리액션에 길만 리에이전트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로마틱 그룹에도 당연히 할로겐이 있으면 길만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아이오딘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고 이 자리에 R 그룹이 치환이 되는 그런 리액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가노메탈 리에이전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일반적인 R 리튬, 그리고 커퍼 리튬이 같이 있는 길만 리에이전트, 이렇게 세 개를 소개를 했고, 또 이제 좀 더 독특한 반응인데, 이번에는 그 팔라디움을 베이스라는 그런 리에이전트를 소개를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2개의 아로마틱 그룹이 직접 다이렉트로 커플링이 되어 있는 이런 프로덕트를 얻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매우 독특한 그런 리액션이에요. 그 중에 이제 유사한 리액션이 있는데, 소노가시라라든지 뭐 스즈키 미우라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개만 일단 소개를 해보면, 스즈키 미우라라는 이제 첫 발견을 했던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리액션인데, 역시 커플링 리액션이긴 하죠. 는 뭐냐 하면, 아로마틱 그룹이 둘 다 리에이전트, 아로마틱 그룹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바이닐 그룹이 있어도 뭐 상관없고, 한쪽 아로마틱은 보로닉 애시드, 보론 다이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는 보로닉 애시드가 있는 아로마틱 그룹 플러스 그 다음에 할로겐이 있는 아로마틱 그룹, 이렇게 두 개의 아로마틱 그룹 간의 커플링에 의해서 다이 아릴 그룹의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리액션인데, 그냥 이 두 개만 있다고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촉매가 필요해요. 팔라듐을 베이스로 한 촉매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팔라듐에 이제 4개의 트라이페닐 포스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저걸 가지고 칼슘 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난폴란 솔벤트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취향기들은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2개의 아로마틱이 직접 커플링이 되는 이런 다이아릴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팔라듐 메탈 촉매를 가지고 보로닉 애시드와 할로겐을 가지고 있는 2개의 아로마틱 그룹을 직접 커플링을 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스즈키 미우라 리액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팔라듐인 경우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서 아로마틱 할로겐에 먼저 팔라듐이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따라서 마치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나 길만 리에이전트를 만들듯이 아로마틱에 있는 카본에 메탈인 팔라듐이 컴플렉스를 만들고 X는 이렇게 있는 것이죠. R 마그네슘 X, 그 다음에 R2 커퍼 리튬 이랑 비슷한 그런 컴플렉스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로마틱 보로닉 애시드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아로마틱이 반응을 해서 팔라듐에 2개의 아리 그룹이 이렇게 동시에 일단 붙어 있는 이런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하고 마지막에 데캄포즈를 해서 2개의 아로마틱이 다이아릴로 커플링이 되는 프로덕트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라듐의 아로마틱 그룹과의 이 컴플렉스를 만드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마지막 데컴포지션에 의해서 다이아릴이 되는 이런 뭐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키미오라 커플링 리액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챕터 10의 이야기였고요. 여기 남아있는 한 두 페이지 정도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 새롭게 또 나왔네요. 오르가닉 케미스트리의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을 한 번 더 리뷰를 하게 되면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옥시데이션이라 하면 카본에 있는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디크리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옥시전과 같은 그런 애톰과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카본은 옥시전 쪽으로 일렉트론을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는 디크리즈 하는 것이고, 리덕션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겐과 같은 애톰과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카본은 모 일렉트론 네거티브 핵 델타 마이너스 특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는 인크리즈 하는 게 리덕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메탄의 크로리네이션을 했다. 여긴 사실은 뭐 옥시전 같은 건 없죠. 하지만 옥시데이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왜? 크로리네이션이 되었을 때 카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하이드로젠 하나 대신에 크로린이 서브티션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카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크로린의 일렉트론을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카본은 일렉트론 덴시티가 디크리즈 됐기 때문에 이 카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옥시데이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반대로 가게 되면 리덕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챕터 10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뭐 옥시데이션 레벨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뭐 이 중에서 가장 시사점을 보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알카는 모든 게 카본 대신에 하이드로젠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옥시데이션이 가장 안 되어 있는 그런 로이스트한 낮은 옥시데이션 레벨이 되겠고, 즉 여기서부터 옥시데이션은 가장 잘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옥시데이션이 되면 쭉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 하이드로젠이 다 뭔가로 취한된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CO2라든지 뭐 다른 옥시전이 떠 있어도 되겠죠. 심지어는 뭐 크로로 4개로 취한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옥시데이션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옥시데이션 레벨을 가진다. 자,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카는 옥시데이션이 가장 잘 될 수가 있다는 그 정도의 내용을 리마인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10이었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챕터 11에 대한 앞부분을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챕터 11은 1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1학기 때 이제 챕터 11이 끝나게 되면 챕터 12와 13은 기기 분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별도의 그 3학년 정도에서 아마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유교학에서는 12 그리고 13 챕터는 공부를 하지 않고 14 챕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14까지가 1학기의 학습 범위가 되고, 전체 챕터 1에서 챕터 14 중에서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르가닉 리액션 메커니즘 측면에서 보면 챕터 11이 가장 중요하고 내용도 좀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보다 더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한 그런 챕터가 챕터 1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수요일 그리고 비대면 수업 12주차가 이제 다음 주, 그래서 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야 챕터 11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챕터 11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서브티션 반응하고 엘리미네이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고 이제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서브티션 반응에서 또 세 분류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메커니즘을 공부를 할 것이고, SN2, SN1, 그리고 엘리미네이션에서 역시 두 개의 E2, E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개의 뉴클레오필릭 서브티션 혹은 엘리미네이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챕터 11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SN2, SN1, E2, E1 이라는 반응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러한 반응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환경, 반응 조건이 어떠한 반응 조건에서 네 개 중에 어떤 반응이 잘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챕터 11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네 개의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게닉 리액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서브티션 반응 두 개 중에 하나인 SN2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SN2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96년에 독일의 발단이라는 화학자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출발 물질은 이제 말리게시드로부터 여러 그 PCl5라든지 실버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리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반응을 시켜봤는데 그 광학적인 특성이 막 뒤바뀌는, 반대로 가는, 우리가 에난시오머에서 배웠죠.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왜 그럴까? 라고 신기하게 이때는 시작을 했던, 이제 그게 뉴클레오필릭 서브티션 반응 리액션에 대한 좀 체계적인 그 반응 메커니즘을 이제 연구한 결과가 처음 나왔고, 그때 이제 이런 그 일련의 반응들이 쭉 일어나면서 그 출발 물질로 다시 쭉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발던스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SN2 리액션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접근한 그런 가장 첫 번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던스 사이클을 보게 되면 출발 물질이 여기 있는 카본이 보면 카이로리스 센터가 있는 것이죠. 이 취항기, 왼쪽에 있는 취항기, 그리고 하이드로젠이 또 다른 취항기, 그리고 하이드록시 그룹이 또 다른 취항기,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취항기가 있고, 이때 카이로리스 센터 이 카본은 마이너스, 그리고 옵티컬 액티비티는 엔티클로와이즈로 약간 2.3도 정도 그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난시오모인데, 여기 이제 PCl5 리액션을 시키게 되면 Cl-가 하이드록시 그룹을 서브티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덕트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알코올로부터 할로겐을 만드는 알킬 할라이드를 만드는 공부를 지난 챕터에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클로리네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프로덕트는 크로로 그룹이 붙어 있는 프로덕트, 크로로석시닉 애시드가 프로덕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옵티컬 액티비티가 마이너스였는데 얘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플러스가 돼요. 빛을 돌려주는 게 오른쪽 클로가이즈로 돌려준다는 이야기죠. 자, 요게 이제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상한 그런 그 옵티컬 액티비티에 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해석이 안 됐죠. 결과는 발견이 됐죠. 왜 그럴까라고 해석은 그 당시에는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 크로로가 붙어 있는 석시닉 애시드에 실버 옥사이드를 사용을 해서 물이 있고 있어요. 이제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죠. 그러면 역시 클로린이 쉽게 떨어져 나가고
하이드롤리시스가 되기 때문에 물로부터 OH 그룹이 되고, 이때는 또 플러스가 그냥 플러스가 됐어요. 구조적으로는 이제 말릭 애시드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출발 물질이 마이너스 말릭 애시드로부터 크로리네이션과 하이드롤리시스를 하면 다시 플러스가 반대의 인벌전이 결국은 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OH가 있기 때문에 다시 크로리네이션이 하게 되면 크로로가 되겠죠. 이때 다시 반대가 되어 보면 플러스 말릭 애시드로부터 마이너스 크로로 석신이 애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하이드롤리시스라면 이때는 리텐션이 되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크로리네이션이 2번, 하이드롤리시스가 2번이 되어서 총 4개의 반응을 시키게 되면 출발 물질인 마이너스 말릭 애시드로 돌아오는 전체의 사이클로부터 2번의 인벌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거는 이 서브티션 반응이 뭔가 그 옵티컬 액티비티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 반응에서 사실 서브티션 반응이 이제 두 가지 형태죠. 코릴레이션과 하이드롤리시스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SN2 메커니즘이 발생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리텐션이 됐죠. 하이드롤리시스는. 그 이유는 요거는 SN1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리네이션과 하이드롤리시스만 가지고 이 옵티컬 액티비티에 대한 영향성을 보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새로운 디자인을 한 20-30년 동안 쭉 하게 돼요. 다른 화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파라톨루엔 설포네이트라고 해서 페닐링에 파라 위치에 메칠이 있고 SO2O 여기 뭐 크로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하나를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파라톨루엔 설포네이트 혹은 토실레이트라는 그런 약자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죠. 자, 이런 그룹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봤는데, 출발 물질은 옵티컬 액티비티는 플러스를 갖고 있는 그런 카이럴 센터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1페닐 2프로파놀 이 파라톨루엔 설포네이트에 크로로가 붙어 있는 토실 크로라이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베이스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옥시전이 그 크로로를 치환을 하기 때문에 이 알코올의 옥시전에 토실레이트가 붙어 있는 이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토실레이트. 반응이 쉽게 살가죠. 자, 이 반응에서는 출발 물질인 플러스가 그냥 플러스를 유지해요. 리텐션. 근데 그 다음 반응은 반대가 돼요. 아세톡시 N아이온을 가지고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본드가 끊어지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오토실레이트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고, 대신 여기 카본에 아세톡시 그룹이 치환이 된 이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프로덕트는 인벌전이 돼요. 플러스였지만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토실레이션에서는 리텐션, 하지만 아세톡시에 의한 서브티션은 인벌전. 그 다음에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O 카본 사이에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서 OH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리텐션이 돼요. 자, 다시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이 토실레이션을 하게 되면 O 토실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다시 리텐션. 다시 여기랑 똑같이 아세톡시 그룹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인벌전이 일어나게 돼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그 다음에 그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출발 물질로 돌아오는 리텐션이 되는, 좀 반응은 6개 정도가 되는 이런 사이클인데, 요거에 대한 원리는 파트 2에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여기까지 하도록.